네, 안녕하십니까. 데님타이거 최건입니다. 금일은 어떤 영상 찍으려고 하냐면, 금일은 데님에 있어서의 전문가들 좀 설명드릴까 하거든요. 전문가. 어떤 전문가들이 있는지. 우선 저는 개발을 조금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데님이 영역이 너무 넓다 보니까 되게 전문가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도 어떠한 분야를 명확하게 안다 그렇게 얘기하기가 굉장히 조금 조심스러워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다 알지 못할 뿐더러 굉장히 하나하나의 영역이 굉장히 심오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 데님의 영역이 제 생각에 100이라고 했을 때 제가 지금 10년 동안 쌓아왔던 거는 뭐 겉핥기로라도 한 20-30%밖에 몰라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나머지는 그 현업에서 거의 20-30년씩 일해야 겨우 그 분야에서 거의 한 7-80%, 90%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리 이 부분 말씀드리고, 첫 번째, 데님 전문가들이 있어요. 데님 원단 전문가들. 데님 원단 전문가에서 우선 그 개발자가 있습니다. 개발자가 어떤 확대기형 같은 거, 확대기인가요? 그거 섬유 분석기 같은 걸로 분석하는 건데, 이 사람이 설계를 해요. 원단을 설계를 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개발 제품을 만들려면 예를 들어서 정경 작업도 거쳐야 되고, 그러니까 실을 껴야 되잖아요. 실을 처음에. 두 번째는 이제 염색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직조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가공도 해야 되는데, 여기마다 다 거의 30년 이상 테크니션들이 다 포진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개발자가 설계를 하지만 그거를 이루어지는 기술자들이 다 여기에 다 따로따로 있으세요. 거기서 엄청나게 그 내공이 있다. 그래서 이 원단 개발만 하더라도 굉장히 깊은 영역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브랜드에서는 하나의 원단, 예를 들어서 리바이스 뭐 빈티지 옛날 뭐 1900년대 초기 거를 이 사람 개발자한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야, 나 이거 이런 느낌으로 만들고 싶으니까 네가 분석해서 실도 분석하고 염색도 어느 정도인지 분석해주고 가공도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나올지 네가 개발해줘. 그러면 이 사람이 그 부분을 다 연구해가지고 여기로 다 오도 지시를 해주고, 그리고 여기 있는 테크니션들, 장인들이 그거를 실현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데님 원단도 굉장히 깊은 영역이에요. 그래서 그냥 마케터들은 정말 여기 알기가 어려워요. 이 원단 개발에 있어서. 그래서 제가 원단 회사에 다녔을 때 그 회사만 해도 개발품만 수천 가지. 엄청 많습니다. 전 세계의 데님 원단은 엄청 많을 거고, 셀비지 원단도 아마 수천 가지일 거예요. 개발품, 뭐 메인 제품 다 하더라도 아마 수천 가지일 거라서 어떠한 게 정답이다 이런 관점은 없어요. 하지만 이제 비싸게 갈 수는 있어. 저번에 이제 얘기한 것처럼 초장면사 가거나 로프 다잉으로 좀 짙게 한다거나 뭐 가공도 뭐 여러 가지. 일본 셀베이지 같은 경우는 가공을 많이 안 하는 편입니다. 모소 가공도 안 하는 것 같고 샘포 가공도 많이 안 하는 것 같고. 근데 실질적으로 물성이 좀 떨어지는 경향이 커요. 물성이라는 게 뭐냐면 원단 자체의 안정성, 물성 안정성이 있어야 제품 만들 때도 큰 위험이 없는데, 그거를 그냥 자체로 안고 가는 것들이 이제 셀비지 원단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일본 가공 쪽을 안 봐서 확답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가공을 많이 안 한다는 거는 물성이 조금 많이 불안정하다라고 볼 수는 있어요. 물론 그거를 지금 즐기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어찌됐든 청바지니까 가능한 겁니다. 제품이 막 그렇게 축이 많이 가서 막 파카링도 나고 이런 것들이 다 인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영역도 굉장히 큰 영역이에요. 다 알지도 못합니다. 솔직히. 기계 하나하나마다 다 특징도 있고 막 해서 알기 힘듭니다. 그래서 요런 전문가들이 있고요. 두 번째가 이제 개발 디렉터 및 개발 전문가들이 있는데, 이건 뭐냐면 말 그대로 디렉팅 영역은 이제 제품을 어떻게 가냐 설계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조금 애매한 게 뭐냐면, 왜 일본이 리바이스 제품, 빈티지 제품을 모았느냐, 말 그대로 그냥 레퍼런스를 수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렉팅 영역은 어떤 감각적인 부분도 있지만 약간 카피적인 부분도 사실 같이 공존합니다. 왜냐면 말 그대로 이 제품 갖고 와서 다른 원단으로 만들면 느낌 완전 달라요. 하지만 핏과 스펙은 똑같으면 그게 이제 완전히 새로운 창조하는 디렉팅은 아니잖아요. 그냥 어찌됐든 카피가 약간 섞여 들어가는 디렉팅이다. 이런 디렉팅 전문가들이 있고, 이런 분들은 이제 뭐 데님 제품들 엄청 있고
또는 수집하거나 뭐 이런 영역을 많이 하는 거예요. 브랜드에서 디렉팅 담당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굉장히 이제 많이 조금 겉핥기로 많이 아는 경향이 좀 많이 있어요. 이 디렉터 분들이. 왜냐하면 이분들이 뭐 많이 깊게 알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되게 이제 그 조금 제품의 스토리나 뭐 마케팅적인 거나 좀 그런 걸 하려면 되게 조금 좀 겉핥기로 아시는 분들이 여기 디렉터들이 좀 많습니다. 예, 그래서 이분들이 뭐 그러려고 하는 건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러기 때문에 그런 거고, 개발 전문가들은 말 그대로 그 패턴 쪽 전문가거든요. 패턴. 그래서 이분들은 조금 데님 패턴들은 조금 그 정답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요. 빈티지 청바지, 특히 셀비 청바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 부분을 정확하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타입 1, 2, 3인데 소매를 말려면 소매산이 낮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어찌됐든 데님 전문가들은 뻔히 정답이 있어서 그 방향으로 접근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데님 패턴이 어찌됐든 패턴 중에서는 가장 간단하고 쉬운 선을 가지고 있는 패턴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에요. 예, 기계가 특종이다 보니까 또 그 특종 기계에 빠르게 만들기 위해서는 선이 간단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개발 전문가가 있고, 세 번째는 이제 그 봉제 전문가들도 있거든요. 봉제 전문가. 봉제 전문가도 진짜 한 2, 30년 하셔야 되는데 여기에서도 이제 샘플사 있고, 이제 메인 작업에서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오비다리 하시는 분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니온바리사 있으시고, 이제 중요한 그 공정에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 물론 뭐 인타 하시는 분도 중요하고 오버 하시는 분들도 중요하지만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오비다리나 니온바리 기계 다루시는 분이 굉장히 큰 그 기술자거든요. 그래서 이 기술을 하나 익히려고 해도 거의 공장에서 제가 봤을 때는 한 기계에 적어도 한 몇 년은 매달려 있어야 돼. 10년 이상? 뭐 짧게는 5년 이상? 뭐 좀 센스 있으신 분들은 짧게 하겠죠. 그 대신 조금 뭐 진드거니 하시는 분들은 한 10년 이상 해야 하는 거고, 샘플사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메인 공정도 하면서 해야 거의 10년 이상, 15년 이상, 20년 이상 하셔야 이 샘플사 되실 수 있다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이 전문가들도 굉장히 중요한 거 하고, 제품 하나가 굉장히 좋게 나오려면 그 내공이 있으셔야 되는데, 그 내공은 메인 공장에서 십수년을 갈고 닦아야 이게 늘어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제 네 번째가 이제 워싱 테크니션인데, 워싱 테크니션도 봉제랑 똑같아요. 우선 샘플사 있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변화물 담당하시는 분이 있고, 이제 그 물 워싱 담당하시는 분들도 있고, 물론 여기 변화물에도 뭐 도밍고 파트, 뭐 샌드블라스트 파트, 뭐 후공정 파트, 전공정 파트, 물워싱에서도 뭐 호발 바이오 담당하시는 분, 염색하시는 분, 탈색하시는 분, 뭐 기타 뭐 스톤 담당하시는 분, 이게 좀 섹션, 두 섹션을 크게 나눠졌어요. 그래서 여기도 엄청나게 많은 그 기술자들이 엄청 포진해 있고, 이것도 그 데님 같은 경우 워싱이 조금 사실 되게 중요한 부분이 한데 제일 많이 안 알려진 테크니션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전문가들이 있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지 않은 파트에서도 전문가는 엄청 많아요, 데님 쪽에서. 그래서 이 기술이 사실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각각의 그 엄청 디테일하게 나눠져서 엄청 큰 그 기술의 영역이거든요. 근데 조금 아쉬운 게, 이제 조금 한국에서는 그러한 기술자분들이 어찌됐든 기술의 어떤 평가점이나 우대점보다는 약간 이제 생산성에 활용되는 그런 느낌이 좀 강해요. 그러니까 좀 처우도 많이 이제 안 좋다라고 느껴지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조금 아쉬운 부분은 있는데, 어찌됐든 뭐 시장이라는 게 뭐 있으니까 그 부분도 있고, 또 이제 뭐 기술이 우위가 되는 날이 또 올 수도 있으니까 뭐 다들 열심히 해야죠. 뭐 방법이 있겠습니까? 네, 그래서 요렇게 지금 제가 이거 말씀드렸지만 각각의 섹션에 일정 부분 최고가 되려면 워싱 샘플사 하려면 진짜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수만 장은 샘플링 해야 되고, 샘플사도 아마 20년 동안 아마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수만 장 하실 거예요. 샘플을 그 정도 해야 최고의 어떤 경지에 도달하기 때문에 제가 그
제 관점에서는 저는 사실 그 개발 담당을 할 뿐이지 전문가라고 얘기하기엔 정말 좀 그래요, 솔직히. 그래서 저도 이 10년 동안 여기를 다 했지만 사실 제가 아는 영역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2, 30% 겨우 할까요? 그 나머지는 저도 지금 배우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데님은 전문가들 굉장히 많고 이 전문가들이랑 손발 맞춰서 해야 굉장히 좋은 제품이 나와요. 제가 솔직히 이 내공이 있어야 제품이 그 어떤 하이 퀄리티의 어떤 반영이 되거든요. 사실 안 되면 되게 어려워요. 그냥 소비자들이 봤을 때는 다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지만 굉장히 그 내공의 차이가 사실 발현이 됩니다. 이게 제품이 나오면은 이게 뭐 예를 들어서 리오더 했을 때도 그 제품의 어떤 균일성이랑 지속성 면에서도 어떻게 보면 차이가 엄청 많이 날 거고 여러 가지 엄청 차이가 나거든요. 그걸 물론 소비자분들은 많이 캐치 못 하시겠지만 업계에 있는 분들은 그런 거 다 안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는 다. 그래서 이렇게 전문가들 엄청 많고 지금도 되게 그 현장에서 노력하고 계세요. 사실 저 같은 그 완전 전문가는 아닌 사람들이 그냥 젊기 때문에 이거 유튜브 하는 거지, 진짜 전문가들은 공장에서 일하고 계시느라고 유튜브 같은 거 이런 거 홍보 같은 거 잘 안 하시거든요. 그래서 현재 사실 제가 이제 최대한 많이 노출을 하려고 합니다. 저는 다시 얘기하지만 테크니션이긴 한데 장인 반열에 오르는 전문가 정도는 사실 아니에요. 그런 분들은 지금 현장에서 다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이랑 함께 항상 좋은 청바지 만들려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